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날아가서 다시 할게요. 이항 분포를 볼 거예요. 이항 분포. 이항이라는 말을 옛날에 본 적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확률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은 안 썼다가 다 만들고 보니까 써야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별건 없어요. 이항 정리를 먼저 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있어야 돼요.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했다면, 과목에서 진행을 했다면, 이 두 가지, 이런 류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이항계수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 이항계수가 뭐냐? 위에 두 개를 더해서 밑에다 써주는 걸 이항계수라고 해요. 자, 이걸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약간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걸 본 적이 있으면 이항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a 플러스 b n제곱의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시그마도 우리는 배웠어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0부터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거를 여기 0부터 시작이니까 이거를 이항 정리 또는 이항 계수 이항 정리는 계수 구하는 방법으로 이항 정리라고 그러고 이 각각의 계수를 여기 더하기가 왜 빠졌을까요? 이 각각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각각의 항에 있는 이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항 계수라고 합니다. 전개식에서는 여기가 2로 들어가면 여기 다 2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수는 실제로 이 조합의 수 자체가 계수가 아니고 이거 다 계산했을 때 계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특정한 항, 이 지수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이항 계수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얘는 대칭형이 됩니다. 이항 정리 그렇고 이항 분포는 얘랑 비슷하다 그랬죠. 이항이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항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이항과 그 항을 넘기는 이항은 한자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일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정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정하다라는 거는 얘가 독립시행이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독립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행 때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n의 독립시항에서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x라고 뒀을 때 이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항이 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식 자체의 모양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문자만 달라요. 그죠? 내 앞에 시그마가 있어요. 함수는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아까는 다항식의 전개잖아요. 이거 다항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 확률의 분포기 때문에 P랑 Q가 더해져서 1이 나와야 돼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R은 0부터 N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표현을 나타낼 때는 표현은 BNP 해서 BNP 시행횟수라 일어날 확률을 동시에 써주는 거를 이항 분포를 표시할 때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로 나타내 보자면 확률 변수 x 위에 0부터 n까지가 있을 거고 일어날 확률 px는 이렇게 써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쓴 거야? 여기 그냥 0, 1, 2, 3 넣어갖고 밑에서 쓰면 돼요. 이게 확률이잖아. 밑에 있는 게. 그죠? 확률의 총합은 얼마나? 1이다. p 더하기 q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1 대입하면 1 나오잖아요. 그죠? 몇 제곱을 하든지 간에. 이항 부분은 이걸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이항 분포라고 해요. 이 식이 이항 정리식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도 플러스가 빠졌네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독립시행을 잠깐 다시 보자면 매회 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결과가 같다. 이 말은
결과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항상 같아야 돼요. 즉 여러 번 해도 일어날 확률이 같은 시행, 전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 경우의 수 할 때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꺼낸다. 근데 다시 넣을 때도 있고 다시 원상복귀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상복귀 시킬 때를 얘기하는 게 독립시행입니다. 그래야 확률이 변하지 않으니까. 상대도수라는 것도 아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중1에 나와요. 도수 총합에 대한 각 도수의 비율. 각 도수는 실제 그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어 잇몸으로 길이를 쟀다 그러면 그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아니면 수학 점수를 나타내는데 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의 수 있으면 그 숫자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를 도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해당 표에 총합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거는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보면 뭔지 알 거예요. 표에서 실제로 보면 상대도수는 이따가도 계속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특정한 예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항 분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대요. 이게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 될 거고 안 일어날 확률이 6분의 5가 돼요. 주사위에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거 말고 다른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나오지도 않고 안 나오지도 않을 확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만 이항 분포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표현을 하자면 아까 뭐예요? n이 시행 횟수였어요. 몇 번? 3번. 일어날 확률, P가 일어날 확률 여기선 6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뭐랑? 이산 확률 분포랑.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볼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볼 건데 갑자기 저장을 눌렀네요. 이항 분포 3NP를 따른다고 합시다. 여기서 P만 확률만 바꿨어요. 주사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통 확률은 분수가 오잖아요. 분수 계산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P만 문자로 살짝 바꿨어요. 그럼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Q가 되겠죠. 1에서 P를 뺀 걸 Q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 1, 2, 3 이렇게 확률 분수가 있고 일어날 확률은 0부터 3번까지 주사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3번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 시행했을 때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0, 1, 2, 3은 똑같이 갑니다. 네. 이거 헷갈리면 그냥 얘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자리에 그냥 P로 놓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6분의 1 자리에 6분의 1 자리에 P를 놓고 여기는 Q를 놓는다고, Q로 그냥 바꿔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이산 확률 분포랑 똑같이 구하니까 위아래 곱해서 더하기 위아래 곱해서 더하기 위아래 곱하고 더하기 위아래 곱하고 이렇게 구하겠죠? 그걸 식으로 이렇게 써봅니다. 이거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뭐 처음에 눈으로 보더라도 이 다음에 바로 덮지 마시고 이 표 똑같이 그린 다음에 한번 똑같이 써보세요. 직접 종이에다 손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패드든 뭐든 내 손으로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제 손이 아니고 여러분 손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3pq 제곱 더하기 6pq 여기 pq가 두 개네. p제곱 q네. p제곱 q p제곱 q 더하기 3p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3p로 묶었어요. 3p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더래요. 이게 뭐야? 이거 p 더하기 q의 제곱. 근데 p 더하기 q가 1이에요. 3p가 되네. 3이 뭐였어요? 시행횟수. p는 일어날 확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평균이 된다. 얘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일반적인 예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분산하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되죠. x제곱의 평균이 요 가로예요. 이거 구분하려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의 제곱은 아까 구한 평균의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x제곱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의 제곱이에요. 여기도 3p로 묶을 수 있겠네. 3p로 묶었더니 이렇게 된대요. 3p로 빼니까 q제곱 남고 여기서 3p를 빼니까 4pq가 남고 3p를 빼니까 3p제곱이 남아요. 그죠? 그럼 이 뒷부분을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서 p 더하기 q 그리고 3p 더하기 q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서 p 더하기 q가 얼마라고요? 1이에요. 1. 이거 1. 그럼 얘 안 써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걸 전개했더니 9p제곱이 두 번 더하고 빼지는 거라서 빼면 3pq가 된다. 여기도 3이 붙었어. 3은 뭐예요? 시용의 수. p는 일어날 확률,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3pq를 다 구한다. q는 어떻게 구해요? p 알면 q 당연히 구하지. 1 빼기 p가 q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이거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n도 여기는 n이 3이었잖아. 그죠? n이 3인데 n을 그냥 n으로 놓고 계산을 할 거예요. 이런 분포가 있어요. 이 분포는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이항분포예요. 이산확률의 평균 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 이라고 하면 평균을 구할게요. 분산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책에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아 그냥 이걸 갖다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np 그러면 확률은 뭐라고요? 확률 변수 x가 r일 때 확률 변수를 곱하고 그거에 따른 확률을 r이 뭐냐면 이게 확률 변수예요. 여기 r이 확률 변수가 x가 r일 때 r이 이겁니다. r이 각각의 숫자를 여기 r 있잖아요. 그죠? r일 때 이걸로 해야 되는데 r일 때 이거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고 px는 r이다 라고 하는 거는 px가 r일 때 확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다 써준 거야. 확률 변수 r일 때 확률은 이렇게 된다. 이 확률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이 아래 방금 본 요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 보세요. r이 0일 때 r 곱하기 이 조합의 숫자를 팩토리얼로 고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 얘가 r이 1일 때로 바뀌면서 n-1, n-r, r-1, n-r, n-1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얘가 1로 바뀌는 건 좀 이따가 할 거고 자, r 팩토리얼은 r 곱하기 r-1 팩토리얼 이잖아요. 팩토리얼 뭐야? 예를 들어 5팩토리얼 합쳐 5팩토리얼이면 5, 4, 3, 1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5 곱하기 4 팩토리얼 하면 이 안에 4, 3, 2, 1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5까지 곱하래. 결국 뭐야? 5 팩토리얼이네. 그 얘기랑 똑같아. R로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럼 R은 어디 갔나요? 이 앞에 R과 곱해서 없어졌어요. 이 R을 없애고 싶어서 이렇게 쪼갠 겁니다. 여기 R과 이 R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n-1 팩토리얼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 위에 부분도 n을 n 곱하기 n-1로 바꾼 거예요. 얘는 안 바뀌었죠? 얘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p의 r제곱도 p 곱하기 p r-1제곱 p의 r제곱이 p 곱하기 p의
R 마이너스 1제곱이랑 똑같아. 이거 지수법칙 하면 플러스 1 되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R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할 때 확률 변수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얘가 R이 0일 때 이렇게 쓰면 0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기 이걸로 바뀌었어요. 얘가 0이면 마이너스 1팩토리얼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0부터. R-1이 0이 되려면 R이 1이어야겠죠. 그죠? R이 1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1로 바뀐 거예요. 1부터 n까지로 바뀐 거예요. 1부터 n까지로 바뀐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남는 거는 뭐냐? 요 n과 p. np는 이항 분포에서 이미 알려준 상수란 말이에요. 알려진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시그마 성질에 의해 앞으로 뺍니다. 상수를 곱하면 시그마 계산하고 상수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남은 애들만 이제 써주고 이렇게 남은 애들만 써줬는데 이 부분을 또 잘 보면 n 컨비네이션 r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n-1이고 r-1이고 n-r이래요. 여기 n-1이래. r, n 일 때 n 컨비네이션 r이었어요. r-1, n-1이니까 얘는 n-1 컨비네이션 r-1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도 p-1로 바뀌었네. 여기는 r제곱 p-1이 아니고 pr-1제곱이네. 여기는 pr제곱이고 그죠? 이거 합쳐서 뭐라고요? 이거 시그마 컨비네이션 이거 하면 시그마 컨비네이션 j 하면 이 부분이 p 플러스 q의 이 숫자대로 여기는 r제곱이었기 때문에 n까지 그냥 가는 건데 여기는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n-1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근데 p 더하기 q는 1이라고 했으니까 몇 제곱을 하든지 말든지 여기는 1이 돼서 없어지고 남는 게 np다. 아까 3p였는데 3이 n으로 바뀌면서 np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평균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증명식을 매번 이항분포 평균을 구하는 거 나올 때마다 이 증명식을 써서 하는 게 쉬울까요? 그냥 NP로 외우는 게 쉬울까요?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아직 수학 상하를 제가 올린 게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곱셈공식 보면 상에 있는 수학 공식들 있잖아요. 고1까지는 웬만한 거 다 외우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 책에 나오는 공식들 중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꼭 알아둬야 돼 라고 하는 거는 한 많이 해야 한 70%?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70%인데 제가 꼭 외워라라고 하는 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반에서 70%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는 그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고2 수원, 확통, 미적 이런 거부터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나요? 이거 매번 하기 힘드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도 그 표현을 맞춰서 쓰면 분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2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식에 맞춰서 이거 어떻게 해? x제곱의 평균을 이거 제곱이래. 그러면 시그마 r 제곱이 될 거고 평균이 붙겠네. 여기 제곱된 거에서 이거 다행히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평균 제곱을 빼면 되는데 이거 r 제곱을 해놓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있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하는 문제는 글쎄요. 평균까지는 아마 나와 있을 거라서 예를 들어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뭐 빈칸을 채워라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오면 그거에 값 대입해서 이렇게 채워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산을 한국 시험에서 분산을 증명하는 거를 수능 증명 문제로 낸다?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p 더하기 q는 1이다 라는 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항분포에서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렇다.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항분포로 따른 확률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시행횟수와 일어날 확률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q는 일어날 확률 알면 안 일어날 확률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행횟수와 이거의 시행횟수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받는다 중에 시행횟수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둘 다 영향을 받는데 시행횟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 시행횟수가 이제 나올 큰 수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이항분포는 요거 세 개만 알면 돼요. 그리고 큰 수의 법칙 독립사건 A에서 일어날 수학적 확률 P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하면 이게 상대도수예요. 이게 상대도수는 n이 한없이 커질수록 P에 가까워진다.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상대도수인데 n이 한없이 커질수록 상대도수기도 하고 표현 자체는 상대도수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했잖아요.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했는데 이 충분히 크면 대충 50 이상 정도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 라고 하는데 극한은 수2에 나오는 거긴 해요. 수2에 의하면 자 이거랑 얘랑 같아진다. 뭘 때? n이 커질 때 라는 말이에요. 자, 큰 수의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주사위를 n에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의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로 따른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n번 던질 때마다 6분의 1이 나올 거다 라는 말인데 n이 커질 때의 분포를 볼 거예요. n이 커질 때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n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과 같다는 앞에서 본 거죠. 그거를 표현을 하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의 차이가 어떤 특정한 것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말로 하면 쉬운데 n이 커질수록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n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작은 수,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입실론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작을 확률이 100%다. 작을 확률이 무조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연현상, 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등에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통계적 확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이야.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 이거 지울게요, 그냥. 상대도수로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자, 이 표가 제가 보던 교과서예요. 되게 오래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좀 봤어요. 제 글씨입니다. 되게 못 써요. 아이고. 이항분포 NP의
그래서 n의 값이 커지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프 모양 자체가. 시행의 수가 이렇게 돼요. 얘는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희 때는 확률 P1이라고 썼는데 P1이 뭐예요? 확률 변수 1일 때 확률을 P0이라고 한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이 나오려면 6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죠? 이 양분포 NP 6분의 1의 확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n이 10, 시행의 수가 10번일 때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이 0.162, 30번일 때는 0.004, 50번일 때는 거의 0에 가깝다. 세 자리까지밖에 안 써있기 때문에 완전 0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이 나와. x가 1이야. x가 1일 때 확률 p1이잖아요. x가 1이 뭐예요? 1이 한 번 나올 때 10번을 던져서 1이 한 번 나올 확률이 0.323. 30번 던져서 1이 한 번 나올 확률이 0.025. 얘는 0.001. 횟수가 늘어날수록 작아지네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작아진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10번 던졌을 때 1이 두 번 나올 확률이 0.291. 얘는 30번 던졌을 때는 0.073. 50번 던졌을 때 0.005.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또 0, 0, 0 써있는 거는 얘가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숫자예요. 점점 내려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여기도 점점 내려갈수록 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숫자로만 써있으면 모르잖아요, 이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10번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일 때는 저런 모양이 되고, 30번일 때는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50번일 때는 어때요? 약간 대칭에 가까운 모양이 되죠? n이 커질수록 점점 대칭에 가까운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n이 커질수록 점점 대칭에 가까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n 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적으로 좌우 대칭인 산 모양 곡선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된대요.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연속 확률 분포 또는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다음에 나오는 게 정규 분포예요. 여기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는 지금은 이 횟수 x는 연속이 아니죠. 1의 눈이 뭐 1.1번, 1.2번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연속 확률이라는 거는 이 x가 연속이다 라는 말이고 정기분포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는 마칠 건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하시고 증명 같은 거는 그래도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 내신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